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거의 정반대되는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일본의 대응 조치를 과연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일본의 대응 조치라고 해야 됩니다. 도발은 한쪽에서 자극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치는 것을 도발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도발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라는 뜻인데 이게 맞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데,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먼저 때렸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도발하니까 여야는 무조건 뭉쳐야 한다. 이거 조국 민정수석의 논리입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을 하는 기사가 오늘 신문에 몇 군데 실려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사설에서는 완전히 조국 민정수석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언론의 사실주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달라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정권 편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국가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다른 정권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 편을 들면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는 국익을 거스르는, 국익을 해치는 외교를 하는데 그런 문재인 정권을 여야가 무조건 편들어야 된다. 이 사설 제목 하나가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일거에 다 무효로 만드는 이 운동권적 사설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설이 2019년 7월에 조선일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의 회사의 신뢰를 걸고 나올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가 의식을 같이 한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은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적극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여야당 대표는 정부에도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초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본 것만도 뜻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 됩니까? 국익 훼손 외교를 성토를 해야지 국익 훼손 외교의 결과물인 일본의 대응 조치를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초당적 공동 대응을 한다면은 우리 국가 이익,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할 것이 뻔한 외교와 몸을 묶고 동반자살하는 것이 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가 정권과 국익이 정권과 동반자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갈라주는 것이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국가 이익은 보존될 수 있는 그것이 언론의 사실 보도고 그것이 언론의 국익 보도입니다. 지금 국가 이익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이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준군사 동맹국인 일본과 협력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 여기에 한일 관계의 핵심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 해결과 자유통일 위해서 일본의 지지를 끌어야 되고 그것은 일본이 지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관계니까요. 동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는 경제 그리고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외교는 그 한일 관계를 파탄냄으로써 결국은 한미 동맹까지 약화시키든지 해체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를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주일 동안 이 중요한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고 오도록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왜 도쿄가 아니고 워싱턴에 사람을 보내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입니다.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산업 차원의 장기 대책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면서 외교 협상을 통한 빠른 해결을 주문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왔고 자신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려온 국제 분업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무역을 일본 이웃 나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일본은 보복 가능성을 흘려왔다. 또 아베 총리는 자신이 주재한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회피한 직후 이번 조치를 내렸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이야기다. 제2, 제3의 후속 조치까지 예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네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조선일보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사실 보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그럽니다만, 스트레이트 기사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있는 그대로 징용공 배상 책임은 일본에 없다. 징용공 배상을 가지고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설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면은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야당이 잘못한 게 있다. 야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었어야 한다. 이것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파기하고 완전히 국교를 단절하는 데까지 갈 것이냐. 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줬어야 됩니다. 어제 이 중요한 회담에 대해서. 그런 비판 없이 무조건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관제민족주의에 영합하는 사설입니다. 관제민족주의, 가짜민족주의, 반일종족주의.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조선일보도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조선일보 한겨레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문재인 정권 옹호하는 기사만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